마트 정육 코너에서 막 삼겹살이나 목살 고르실 때 포장지에 적힌 문구들 유심히 보신 적 있으신가요? 지금 듣고 계신 분들도 아마 공감하실 텐데 그 막 푸른 초원에서 뛰노는 아니면 뭐 스트레스 없이 자란 자연풍을 맞은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네, 그쵸. 막 평화로운 농장 그림 딱 그려져 있고. 맞아요, 맞아요. 우리는 약간 그런 그림 보면서 기분 좋게 장바구니에 고기를 담거든요. 시각적인 마케팅이 주는 안도감을 돈 주고 사는 셈이죠. 근데 오늘 우리가 이 심층 분석에서 파헤쳐볼 진짜 현실은 이 포장지의 그림이랑은 완전히 아주 철저하게 다릅니다. 네, 정말 많이 다르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무심코 고르는 이 고기들이 실제로 어떤 과정을 거쳐서 식탁에 오르는지, 그리고 그 진짜 건강한 고기를 만드는 대자연의 비밀이 대체 뭔지 한번 끝까지 파헤쳐 보겠습니다. 자, 그럼 이 내용들 하나씩 풀어보죠. 네, 우리가 매일 먹는 먹거리의 이면을 들여다보는 건, 늘 약간의 충격이 따라오거든요. 오늘 우리가 다룰 자료는 그 일본의 규슈 식육학문소에서 발행한 칼럼이에요. 제목이 정말 영양가 있는 고기란 무엇인가인데 여기서 던지는 메시지가 아주 명확합니다. 오, 어떤 메시지죠? 우리가 마트에서 흔히 보는 그 하얗고 핑크빛 또는 일반적인 돼지들 있잖아요. 이들의 진짜 정체부터 우리가 다시 알아야 한다는 겁니다. 아, 그 하얀 돼지들이요? 일단 걔네들 정체부터 짚고 넘어가 볼까요? 보통 우리가 아는 그냥 평범한 돼지잖아요. 근데 자료 보니까 얘네들을 무슨 LWD라는 삼원 교잡종이라고 부르더라고요. 이름이 무슨 로봇이나 기계 부품 같아요. 아주 정확한 느낌을 받으신 겁니다. 왜냐면 이 LWD가 자연적으로 막 생겨난 품종이 아니라 인간이 철저한 목적을 가지고 설계를 낸 결과물이거든요. 아, 설계요? 네, 여기서 L은 랜드레이스, W는 대욕셔, D는 듀록이라는 품종의 앞글자를 딴 건데요. 몸집을 막 길게 만들고 새끼도 한 번에 엄청 많이 낳게 하고 또 고기 마블링까지 좋게 만드는 이 세 가지 품종의 장점만 쏙쏙 뽑아서 교배한 일종의 하이브리드 잡종입니다. 와, 그러니까 오로지 고기를 더 빨리 더 많이 생산해내려고 만든 약간 조립형 유전자 같은 거네요? 그쵸. 농가의 경제적 효율성 하나만 보고 극대화시킨 유전적 개량의 마스터피스라고 할 수 있죠. 효율성 면에서는 뭐 엄청나긴 한데 여기서 제 첫 번째 의문이 생깁니다. 아까 포장지에는 분명히 막 대자연 속 통풍이 잘 되는 돈사 이렇게 적혀 있었잖아요. 근데 자료를 보니까 이 LWD 돼지들이 자라는 환경은 자연이랑은 완전히 거리가 멀더라고요. 네, 그 대자연 속이라는 말 자체가 아주 교묘한 함정이에요. 그냥 농장 위치가 도심이 아니라 인적 드문 산속에 있다. 딱 이 지리적 위치만 뜻하는 거거든요. 돼지들이 뭐 밖에서 흙을 밟고 햇빛을 본다는 뜻이 절대 아닙니다. 네, 그럼 바깥도 안 나가요? 아예 못 나가죠. 실제 이 돼지들은 무창돈사라고 부르는데 말 그대로 창문이 단 하나도 없는 거대한 콘크리트나 판넬 건물 안에서 평생을 보냅니다. 바깥 공기나 햇빛이 완벽하게 차단되어 있는 거예요. 세상에 햇빛을 평생 한 번도 못 본다고요? 아니 식물도 햇빛 못 보면 시들어 죽는데 동물이 햇빛 없이 평생을 산다는 게 저는 상식적으로 이해가 잘 안 갑니다. 그럼 그 통풍이 잘 된다는 마케팅 문구는 대체 어떻게 된 건가요? 거짓말인가요? 거짓말이라기보다는 오로지 커다란 환풍기 기계로만 공기를 순환시킨다는 걸 그렇게 포장한 거죠. 아우, 말장난이네요, 완전히. 네, 농장 입장에서는 왜 창문을 다 없앴냐면 외부에서 날아오는 바이러스 유입을 막아야 하고 또 1년 내내 돼지가 가장 살이 빨리 찔 수 있는 온도를 인공적으로 딱 맞춰서 유지해야 하거든요. 그래서 자료 표현을 빌리자면 이 거대한 건물 안에 무려 10,000마리에 달하는 돼지들이 그냥 빼곡하게 갇혀 있는 겁니다. 만말이요. 와, 상상만 해도 숨이 막힙니다. 그 악취랑 파리가 들끓은 환경에서 돼지들은 그저 파이프를 통해서 콸콸 쏟아지는 옥수수 위주 사료만 먹고 살만 찌우는 거예요. 저는 이걸 보면서 고기를 막 끼궈내는 거대한 캡슐 호텔 아니면 공장 조림 라인 같다고 생각했습니다. 밖에서 볼 땐 무슨 숲속 힐링 리조트 같은데 문 열고 들어가면 10,000마리가 다다닥 붙어있는 창문 없는 캡슐 호텔이라니. 어우, 진짜 충격적이네요. 근데 약간 다르게 생각해보면 영양분 넘치는 옥수수 사료를 기계가 알아서 막 듬뿍듬뿍 주고 온도도 쾌적하게 맞춰준다면 돼지들 입장에서는 뭐 안락하고 병에도 안 걸리는 거 아닌가요? 겉보기엔 참 그럴싸하죠. 근데 생물학적인 모순이 바로 거기서 터집니다.
아까 LWD가 에너지를 오로지 빠른 성장에만 쏟아붓도록 개량됐다고 했잖아요. 네네. 게다가 공간이 좁아서 움직임도 제한되죠. 창문 없는 밀집 사역에서 오는 극도의 스트레스까지 겹치죠. 그럼 결과가 어떻게 될까요? 덩치는 엄청 커지고 살은 빨리 찌는데 몸속 면역력은 그냥 바닥을 치는 겁니다. 아, 덩치만 큰 약골이 되는 거군요. 맞아요. 질병에 극도로 취약한 상태가 되는 거죠. 결국 이 허약한 만마리의 돼지들이 병 걸려 죽으면 안 되니까 사료에다가 엄청난 양의 항생제를 섞어서 먹이고 또 끊임없이 백신 주사를 놔야만 하는 그런 구조적인 악순환이 완성되는 겁니다. 와, 그러니까 면역력을 포기하고 성장 속도만 챙긴 대가로 평생 약물에 의존해야 되는 거네요. 근데 여기서 지금 듣고 계신 청취자분들도 아마 이런 생각하실 거예요. 나는 마트에서 일반 고기 안 사고 돈 더 주고 SPF 무균 돼지 사 먹는데 이건 무균이니까 항생제 덩어리는 아니겠지? 이렇게요. 이름부터가 퍼펙트하잖아요. 무균. 아, 이거야말로 용어가 대중의 인식을 얼마나 쉽게 왜곡하는지 보여주는 아주 전형적인 사례입니다. 제가 이걸 더 큰 관점에서 연결해 보면 정말 단호하게 말씀드릴 수 있는데 SPF는 무균이나 무항생제를 뜻하는 단어가 절대 아닙니다. 네. 이름이 무균인데 무균이 아니라고요? 아니, 이거는 진짜 소비자 기만 아닙니까? SPF의 정확한 뜻은 Specific Pathogen Free, 즉 특정 병원체가 없는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특정 병원체란 세상 모든 균이 아니라 딱 5가지입니다. 딱 5가지요? 네, OST병, 마이코플라스마폐렴, 돼지정리, 위축성 비염, 톡소플라스마병. 이름도 어렵죠. 딱 이 5가지 질병을 일으키는 원인균만 어미돼지 단계에서 차단했다는 뜻이에요. 세상에 질병이 수만 가지가 넘을 텐데 왜 하필 딱 그 5가지만 차단하는 건가요? 뭐 인간한테 엄청 치명적이라서 그런 건가요? 전혀 아닙니다. 철저하게 농가의 경제적인 이유 때문이에요. 또 돈 때문이군요. 네, 저 5가지 병은 농장에 한번 쫙 돌면 새끼 돼지들이 대죽음을 당하거나 성장이 아예 멈춰버려요. 농가 입장에선 막대한 금전적 손실을 입게 되죠. 그러니까 SPF는 우리 소비자를 위한 건강 기준이라기보다는 농가의 생산성 하락을 막기 위한 최소한의 경제적 방어선에 가깝다고 보셔야 합니다. 와, 저 지금 뒤통수 엄청 세게 맞은 기분이에요. 그럼 그 5가지 병 말고 살면서 걸리는 다른 수많은 후천적인 질병들에 대해서는 뭐 아무런 방어막이 없는 거네요? 바로 그겁니다. 특정균 5가지만 없을 뿐이지 다른 수많은 바이러스나 세균에는 똑같이 노출되어 있어요. 결국 태어난 이후에는 그 똑같은 무창 돈싸 캡슐 호텔에서 자라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병 안 걸리려고 일반 LWD 돼지들이랑 똑같이 수많은 백신 맞고 항생제 투여 받으면서 자라는 겁니다. 양돈업계 내부에서도 사실 일반 돼지랑 SPF 돼지 항생제 투약량이 별반 다르지 않다는 걸 다 알아요. 당연히 절대 생으로 먹어서는 안 되는 본질적으로 완벽하게 동일한 환경에서 약물로 길러지는 고기일 뿐입니다. 아우, 결국 포장지 마케팅에 한 번 속고 무균이라는 이름표에 또 한 번 속고 있었던 거네요. 그럼 진짜 궁금해지는데 이런 캡슐 호텔 공장에서 약물로 막 억지로 버티면서 자라는 그런 하얀 잡종 돼지들 말고 진짜로 건강하게 자라는 대안은 없는 건가요? 있습니다. 여기서 칼럼 유형이 확 반전되는데요. 아주 흥미로운 품종 하나가 등장합니다. 바로 공장형 시스템이 아니라 자연과 직접 맞닿아 있는 가고시마 방목 흑돼지입니다. 가고시마 흑돼지요? 드디어 뭔가 대자연의 향기가 납니다. 네, 효율성의 극한에서 생태계의 본질로 넘어가는 순간이죠. 이 가고시마 흑돼지는 흔한 개량종이 아닙니다. 가고시마 지역 재래종 흑돼지하고 영국의 아주 명품 품종인 버크셔종을 교배해서 탄생시킨 그야말로 최고 육질을 자랑하는 혈통이에요. 특히나 가고시마 현 박두로는 살아있는 채로 절대 반출이 안 되는 문해불출 혈통으로 유명하죠. 제가 칼럼 보니까 외모 묘사도 되게 독특하더라고요. 온몸이 다 새까만데 딱 6군데만 하얀색이라고 하던데요. 코끝, 꼬리끝, 그리고 네 발. 이걸 막 육백이라고 부르더라고요. 마치 발에 하얀 양말 예쁘게 신은 것 같아서 너무 귀여울 것 같아요. 맞아요. 그리고 또 가고시마 재래종 특유의 외모가 있는데 코랑 입이 앞으로 툭 튀어나온 주걱턱 특징도 그대로 물려받았어요. 주걱턱이요? 매력 있네요. 근데 여기서 정말 흥미로운 지점이 하나 등장합니다.
하얀 양말 신은 귀여운 육백 특징이나 주걱턱 같은 그런 훌륭한 족보, 훌륭한 혈통이 있다는 건 알겠습니다. 근데 청취자분들도 아마 비슷하게 생각하실 텐데 아무리 혈통이 좋고 외모가 특이하다고 해도 그게 그 비싼 고기 가격을 정당화할 수 있는 건가요? 결국 사람도 그렇듯 고기의 질은 어떤 족보냐 보다 무엇을 먹고 어떻게 자라느냐에 달린 거 아닌가요? 아주 날카롭고 핵심을 찌르는 지적이십니다. 혈통은 사실 그냥 훌륭한 도화지일 뿐이에요. 그 도화지 위에 완성된 그림을 그리는 건 전적으로 사육 방식과 환경이거든요. 이 자료가 가고시마 흑돼지를 극찬하는 진짜 이유도 혈통 자체가 아니라 바로 방목이라는 사육 방식과 이들의 비밀스러운 식단에 있습니다. 방목. 드디어 그 숨막히는 창문 없는 캡슐호텔 밖으로 나오는 거군요. 그렇습니다. 아까 일반 돼지들은 빨리 살찌우려고 옥수수 사료 먹는다고 했잖아요. 반면에 방목지의 흑돼지들은 보리랑 고구마를 섞은 사료를 주식으로 먹습니다. 근데 여기서 진짜 중요한 게 이 사료가 그냥 주는 게 아니라 자연 발효 과정을 거친다는 점이에요. 발효를 시켜요? 네. 발효가 되면서 사료에 유익균이 막 번식하고 손으로 딱 만져보면 미지근한 온기가 느껴질 정도가 됩니다. 따뜻한 발효 사료요. 이거 마치 사람도 소화 잘 되라고 유산균 발효 음식 챙겨 먹는 거랑 완전 똑같은 이치네요. 정확합니다. 이미 미생물 덕분에 일부 분해된 이 따뜻한 사료를 먹으면 돼지의 장내 환경이 획기적으로 개선돼요. 소화 흡수율도 확 높아지고 결과적으로 돼지 지방이 눈처럼 하얗고 입에서 사르르 녹을 만큼 달콤해집니다. 살코기 근섬유도 엄청 섬세해지고요. 억지로 살을 찌우는 게 아니라 자기가 감당할 수 있는 속도대로 천천히 질 좋은 식사를 하면서 자란다는 거네요. 근데 제가 자료 읽다가 눈을 의심한 진짜 충격적인 대목이 하나 있었어요. 이 흑돼지들이 밖에서 막 돌아다니면서 간식처럼 이것을 파먹는다고 하던데요. 대자연의 경이로움을 보여주는 아주 핵심 장면이죠. 방목장의 흑돼지들은 놀랍게도 땅에 있는 흙을 직접 입으로 먹습니다. 잠깐만요. 흙을 먹는다고요? 아니, 돼지가 진흙탕에서 뒹굴고 노는 건 아는데 진짜로 흙을 입으로 씹어 삼킨다는 말씀이신가요? 그거 너무 비위생적인 거 아닌가요? 우리 인간의 관점에서는 되게 비위생적으로 보일 수 있는데 생태계 메커니즘으로 보면 완벽한 천연 구급상자입니다. 방목지의 그 건강한 흙 속에는 수많은 천연 미네랄이랑 토양 미생물들이 가득 들어있거든요. 돼지는 본능적으로 이 흙을 퍼먹으면서 부족한 영양소를 채우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흥미로운 부분은 흙의 진짜 위력이 따로 있다는 겁니다. 영양소 말고 또 뭐가 있나요? 바로 기생충 퇴치입니다. 네. 흙이 기생충을 죽인다고요? 대체 어떤 원리로요? 성분들이 있고 또 거친 토양 입자들이 있잖아요. 얘네들이 돼지장을 쑥 통과하면서 장벽에 붙어있는 기생충이나 유해균들을 물리적, 화학적으로 긁어서 밀어내버립니다. 게다가 흙 속의 다양한 유익 미생물들이 장내 생태계를 아주 압도적으로 건강하게 세팅해버려요. 유익균이 꽉 차 있으니까 유해균이나 기생충이 아예 번식할 공간 자체가 사라지는 거죠. 와, 진짜요? 아니, 흙을 퍼먹는 행위 자체가 자연이 만든 천연 프로바이오틱스 구충제를 땅에서 직접 캐먹는 거나 다름없네요. 아까 그 햇빛 한 점 없는 돈사에서 평생 항생제 주사 맞아야 버티던 LWD 돼지들이랑 진짜 완전히 대비되는 충격적인 장면입니다. 네. 현대 양돈 산업이 겪고 있는 가장 뼈아픈 딜레마가 바로 이 지점이거든요. 지금 대규모 공장형 농장들은 PED, 그 돼지 유행성 설사병이나 구제역 같은 전염병 한 번 돌면 그냥 속수무책으로 당합니다. 인공적인 환경에서 면역력이 바닥난 돼지들한테 아무리 독한 항생제 쏟아붓고 백신을 놔도 질병을 못 막아요. 항생제 내성만 키울 뿐이죠. 약을 써도 안 듣는 한계점에 온 거네요. 반면에 흙을 먹고 자라는 방목 흑돼지들은 어떨까요? 새끼 때 최소한의 관리만 딱 받고 방목지로 나온 다음부터는 평생 단 한 번의 항생제나 백신 투여가 필요 없습니다. 흙으로 면역력을 극대화했기 때문에 그 흔한 설사병 한 번 안 걸려요. 사람이 화학약품 억지로 밀어넣지 않아도 스스로 땅의 에너지를 흡수해서 병을 고치는 강력한 자가 치유력을 증명해내는 겁니다. 와, 스스로 병을 고치는 돼지라니 진짜 생명력이 뭔지 보여주네요. 근데 여기서 꼬리를 무는 의문이 하나 더 생기거든요. 수십, 수백 마리의 돼지들이 매일같이 흙을 파먹고 밟고 또 그 위에 배설도 할 거 아니에요?
그럼 아무리 건강한 땅이라도 금방 오염되거나 황폐해지지 않나요? 그 흙이 계속 미네랄을 품은 약이 될 수 있도록 유지하는 무슨 특별한 비결이 따로 있는 건가요? 바로 그 대목에서 자연의 완벽한 톱니바퀴 퍼즐이 완성됩니다. 방목지에는 돼지들만 사는 게 아니에요. 이 땅의 생명력을 무한 동력으로 유지시켜주는 뜻밖의 숨은 조력자가 같이 살고 있습니다. 바로 야생 사슴들입니다. 야생 사슴이요? 아니 그 고품격 흑돼지 농장에 갑자기 사슴이 왜 등장하죠? 사슴들이 목장 울타리 안팎을 그냥 자연스럽게 오가면서 흑돼지들이랑 스스럼 없이 공간을 공유해요. 근데 이 사슴들 행동을 가만히 관찰해보면 아주 놀라운 생태학적 메커니즘을 볼 수 있습니다. 사슴들이 방목지 풀을 뜯어 먹으면서 동시에 땅에 널려있는 흑돼지의 배설물을 같이 먹어 치웁니다. 잠깐만요. 사슴이 똥을 먹는다고요? 그것도 돼지 똥을요? 어우 세상에. 직관적으로는 되게 불쾌하게 들릴 수 있죠. 근데 초식동물 생태계에서는 이게 엄청 효율적인 영양 섭취 방식이에요. 흑돼지의 소화관이 생각보다 별거 안 길어서 사료 영양분을 100%다 흡수하지 못하거든요. 꽤 많은 양의 소화 덜 된 미네랄이랑 단백질이 배설물로 나옵니다. 그럼 사슴의 그 뛰어난 소화기관이 배설물 속에 남은 알짜 영양분을 기가 막히게 재활용하는 거예요. 아, 그러니까 돼지가 미쳐다 소화 못 시킨 영양소를 사슴이 캐치해서 다시 먹는 거군요. 맞습니다. 사슴이 그렇게 배설물이랑 풀을 먹고 완벽하게 소화시킨 다음에 방목지 곳곳을 돌아다니면서 자기의 그 콩알 같은 배설물을 남기잖아요. 네네. 이 초식동물인 사슴의 배설물은 그 자체로 질소, 인, 칼륨이 꽉꽉 농축된 최고급 천연 비료입니다. 이게 땅에 싹 스며들어서 흙을 다시 비옥하게 만들고 미네랄을 채워주면 그 흙에서 또다시 건강한 풀과 토양 미생물이 자라나는 거죠. 와, 진짜 듣다 보니 소름이 돋네요. 그러니까 돼지가 흙을 먹어서 면역력을 키우고 돼지가 남긴 영양분은 사슴이 먹어치우고 사슴은 다시 최고급 비료를 만들어서 땅을 비옥하게 살려내고 그럼 돼지는 다시 그 비옥해진 흙을 먹는 거잖아요. 네, 외부에서 화학 비료나 약품을 단 한 방울도 끌어올 필요가 없는 완벽한 시스템이죠. 각자의 생명활동이 서로의 결핍을 완벽하게 채워주는 닫혀있지만 무한히 돌아가는 순환형 생태계가 형성된 겁니다. 공장식 사육이 끊임없이 외부 에너지를 착취하고 오염물질만 뿜어내는 단방향이라면 자연의 방식은 스스로 정화하고 채워주는 무한한 원인 거죠. 진짜 무슨 완벽한 밸런스를 갖춘 거대한 테라리움 같아요. 근데 이런 놀라운 이야기를 듣다 보니까 아주 현실적인 고민이 딱 고개를 드네요. 지금 듣고 계신 분들도 아마 이 생각 지우기 어려우실 텐데 그러니까 이게 너무 훌륭하고 이상적인 방식이라는 건 알겠어요. 근데 전 세계 수십억 인구가 마트에서 소비하는 그 어마어마한 양의 고기를 전부 다 이렇게 방목형 생태계 방식으로 기를 수는 없지 않나요? 대량 생산의 경제성이랑 이런 친환경적 방식 사이에서 우리는 대체 어떤 균형을 잡아야 할까요? 이는 아주 중요한 질문을 던지는데요. 세상을 흑백 논리로만 볼 수 없는 이유가 바로 거기 있습니다. 이 자료의 결론도 무작정 감상적인 자연주의에만 빠져있지 않아요. 아주 객관적이죠. 당장 서민들이 부담 없이 삼겹살 한 근을 사 먹을 수 있는 물가를 유지하려면 대규모 공장형 양돈을 무조건 악으로 규정하고 당장 다 없애버릴 수는 없습니다. 경제적으로 불가능하죠. 그렇죠. 당장 내일부터 모든 고기를 가고시마 흑돼지처럼 키우면 고깃값이 10배, 20배로 뛸 테니까요. 맞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현재의 이런 공장식 사육, 창문 없는 캡슐 호텔에서 항생제 먹이는 방식이 정상이라거나 이상적이라고 착각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진짜 건강하고 영양가 높은 고기를 만드는 건 흙과 생명의 교감하는 자연 순환 방식이라는 그 팩트는 잊지 말아야 해요. 이런 방목 양돈이 비록 소수의 프리미엄 시장에 머물지라도 우리가 반드시 지키고 보존해야 할 생태계의 원형이자 지향점이라는 걸 이 자료는 말해주고 있습니다. 아, 정말 깊이 있는 통찰이네요. 자, 그럼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본 내용들을 빠르게 한번 요약해 볼까요? 우리는 오늘 그 화려한 포장재 뒤에 숨겨진 차가운 현실을 마주했습니다. 자연의 바람 한 점 못 맞고 캡슐 호텔에 갇혀서 항생제로 버티는 일반 LWD 돼지들의 씁쓸한 현실. 그리고 5가지 병원체만 가렸을 뿐 결국 똑같이 약물 달고 사는 SPF 무균 돼지의 실체까지 파헤쳤죠. 네, 그리고 그 반대편에서 생명체가 가진 본연의 힘을 증명하는 방목 흑돼지의 경이로운 삶도 확인했습니다. 그쵸? 발효된 따뜻한 사료를 먹고 직접 흙을 퍼먹으면서 스스로 병을 고치고
또 야생사슴과 배설물을 교환하면서 완벽한 순환 생태계를 유지하는 그 놀라운 생태계 기적 말입니다. 오늘 이 이야기를 들으신 여러분은 앞으로 마트에서 돼지고기 고르실 때 단순히 가격표나 마블링만 보는 게 아니라 이 고기가 어떤 환경과 생태계를 거쳐서 내 식탁에 도착했을까 한 번쯤 꼭 상상해 보시길 권해드립니다. 우리가 무엇을 어떻게 먹을지 고민하는 건 결국 우리가 이 지구 생태계랑 어떻게 관계를 맺을 건가 결정하는 아주 철학적인 행위니까요. 네, 오늘 흑돼지가 흙을 먹고 스스로 기생충을 이겨낸다는 사실은 저도 진짜 오래오래 기억에 남을 것 같아요. 자, 여기서 마지막으로 여러분 스스로에게 던져볼 만한 약간 도발적인 생각거리 하나를 꺼내보며 마무리할까 합니다. 우리는 건강해지려고 매일 막 살균제로 손 닦고 멸균 처리된 음식만 찾고 완벽하게 통제된 깨끗한 환경을 원하잖아요. 네, 어떻게 보면 바이러스를 막겠다고 창문 다 없애버린 그 무창돈사랑 비슷하네요. 그러니까요. 제 말이요. 어쩌면 현대인들이 앓고 있는 아토피나 수많은 알레르기, 자가면역 질환 같은 것들이 이런 질환들이 우리 스스로가 자연의 흙이나 다양한 박테리아로부터 너무 완벽하게 차단된 삶, 즉 우리 스스로 선택한 무창돈사 같은 멸균 캡슐 호텔에 살고 있기 때문에 생긴 부작용은 아닐까요? 우리 면역체계가 싸울 대상을 잃어버려서 오히려 나 자신을 공격하고 있는 건지도 모릅니다. 어쩌면 지금 우리한테 진짜 필요한 건 비싼 영양제가 아니라 어린 시절처럼 기꺼이 손에 묻히고 툭툭 털어낼 수 있는 자연의 흙일지도 모른다는 거죠. 이 질문을 여러분 각자의 상상에 맡기면서 오늘의 심층 분석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